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독특한 곳에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요, 지금 피닉스 파크입니다. 직원들 워크샵은 아니고 워크샵은 아니고 촬영이 나왔어요. 촬영 나왔는데 놀면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찍어야지, 그죠? 전혀 동의하지 않는 우리 PD님들.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독특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건 정말 놀라운 스파이샷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파이샷 가려놓으면 사실 이게 뭐 산타페인지 소렌토인지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스파이샷인데 가려놔도 다 알겠어요. 이거 픽업이잖아요. 그리고 현대차의 픽업 트럭인 산타크루즈군요. 네, 이 차는 2015년 디트로이트에서 보여준 컨셉트카하고 무척 비슷합니다. 옆유리 모양이나 크기나 뭐 모든 게 그때 그대로인 것 같아요. 휠 디자인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가장 기본 모델인 것 같고 점차 여러 가지 휠들이 나오겠죠. 이거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2021년, 그러니까 내후년에 나올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바짝 당겨서 내년 중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했는데 도로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 보면 이거 정말 내년 중에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는 뭐냐? 이 차는 북미,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시장에서 딜러들이 이건 꼭 필요해요 해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북미 시장은 픽업 트럭이 엄청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뭔지 아세요? 뭔지? 제네시스. 포드? 픽업 트럭. 야, 역시 우리 PD님 대단하시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잖아요. 요번 달엔 무슨 차가 제일 많이 팔렸지? 이러면서 이제 보잖아요. 근데 미국에선 볼 필요가 없어. 그냥 포드 F150이에요. 그냥 매달 몇 대 팔렸는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봐도 한 달에 7만 대 팔렸어. 그냥 꾸준하게 그냥 팔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실버라도 순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 딜러들 이러죠. 야, 트럭이 없어서 많이 못 팔겠다. 좀 도요타, 닛산, 혼다 다 트럭 있는데 우리 현대만 왜 트럭이 없냐? 일단 트럭 내놔봐라. 이렇게 난리를 쳤고요. 그래서 내놓기로 한 게 바로 이 산타크루즈입니다. 산타크로스 아니고요. 산타크루즈.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죠. 뭐 도요타, 닛산 트럭이 다 두 종씩 있어요. 그런데 혼다는 또 트럭이 없다고 해서 딜러들이 막 항의했었어요. 그래서 혼다가 좀 마지못해 내놓은 게 바로 중형 트럭 리치 라인입니다. 2006년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기존 혼다 차들하고 공유되는 부품이 단 6% 있었다고 하던가요? 일본이나 아니면 전 세계 어디에도 트럭을 안 만드니까 이런 혼다가 갑자기 트럭을 만들려고 하니까 야, 이게 뭐냐. 그리고 부품 공유도 하나도 안 되고 부품 공유가 하나도 안 되니까 팔아도 남지가 않는 거죠.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고요. 혼다도 뭐 이거 열심히 팔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주 그냥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혼다가 리치 라인을 2세대로 바꿨어요. 어떻게 내놨냐면요, 완전 기발하게 내놨습니다. 혼다에서 나온 파일럿이라는 차 아시죠? 이 파일럿을 완전히 박스카처럼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어. 이 차를 3세대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완전히 진짜 단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서 약간 이렇게 썰어내서 그렇게 트럭을 만든 거예요. 아니, 모노코크 차를 가지고서 어떻게 트럭으로 만들어요? 하실 텐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트럭이 됐어요. 유니바디를 이용해서 SUV를 만들겠다. 이건 좀 어느 정도 납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니바디를 이용해서 트럭을 만든다? 이거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뭐 일단 크기에서 보면요, 길이가 한 5.3m 되니까 뭐 렉스턴 스포츠 칸만한 건데요. 미국에서는 이게 중형 트럭이에요. 어쨌건 이 유니바디지만 누가 뭐래도 제대로 트럭인 차가 됐습니다. 뭐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혼다 파일럿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같은 라인에서 생산을 할 수 있고 부품도 굉장히 많이 공유하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졌죠. 뭐 작으면서도 공간이 넓고 그리고 장점도 많고 북미 올해의 차도 받았어요. 그렇기도 하면서 아주 호평을 받은 정말 잘 만든 차입니다. 그러면 산타크루즈는 뭐냐? 이 혼다 리치라인하고 똑같이 닮아있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타크루즈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프레임 바디 아니냐, 뭐 이번엔 프레임 바디로 할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죠.
이 스파이샷만 딱 봐도 엄청 낮잖아요. 프레임 위에 바디를 올린 차가 아닙니다. 이 차는 어떻게 봐도 투싼을 공유하는 차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실내 공간이 더 넓어서 더 편리하고 더 가볍고 연비 좋고 정숙하고 뭐 여러 가지로 최고죠. 인정. 그런데 이 차 기획할 때는 혼다 리치라인이 올해의 차 완전 호평을 받던 때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컨셉트라서 정말 잘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 이거 맞는 건가? 이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에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거 올해의 차하고 판매량은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제네시스 올해의 차. 미국에서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중형 트럭은 토요타 타코마입니다. 완전히 제대로 트럭 모양이잖아요. 뭔가 좀 미래적이지만 정말 확실하게 프레임 바디고 확실하게 각이 잡혀 있어요. 완전 무슨 헤비두티 딱 그런 느낌이 들죠. 미국에서 트럭은 토요타 타코마랑 쉐보레 콜로라도는 지금 리치라인하고 비교가 안 되게 잘 팔리거든요. 이 시장에서 리치라인하고 비슷한 현대차 산타크루즈를 내놓는다. 그것도 리치라인이 정말 좋은 차거든요. 이거 한번 리치라인 한번 보세요. 여기 트럭 베드 보세요. 이렇게도 열리고 저렇게도 열리고 이렇게 좋은 차예요. 거기다 바닥도 열리고 이렇게 좋은 차도 바닥을 기는데 여기에 내놔야 되는 건가? 이게 좀 걱정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거 있을 거잖아요. 이 차 산타크루즈 우리나라에 팔 것이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픽업 트럭은 우리나라 출시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한국 미국 간의 자동차 관세는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쪽 모두 거의 제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픽업 트럭만큼은 2021년 내년에 제로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25% 관세를 매긴다고 했죠. 왜 하필 2021년으로 협상을 했을까? 묘하게도 그때 현대차가 픽업 트럭을 내놓고 미국에 론칭하는 계획이 있는 바로 그 해였어요. 관세가 풀리자마자 한국산 픽업 트럭을 미국에 내다 팔자 이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형님이 얼마 전에 FTA를 재협상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픽업 트럭 하나를 콕 찍어서 협상했죠. 관세 협정을 1년, 2년 이루는 게 아니라 이거 몇 년이냐 이거 20년을 더 미루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까지가 아니라 2041년까지 25% 관세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수입하지 말고 앞으로도 수입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때 다들 그랬어요. 왜 대체 우리나라는 픽업 트럭 만들지도 않는데 왜 픽업 트럭 관세에다 그렇게 목을 매냐 이랬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진짜? 그래서 그때 나온 기사가 죄다 이거였어요. 여기 미미 이런 거 미미하다는 기사, 미미 기사. 원래 현대차는 2021년에 관세가 끝날 때쯤에 산타크루즈 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시점에 맞춘 거죠. 그리고 투싼도 계속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런데 이번에 25% 관세 맞으면 산타크루즈를 미국에 수출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야죠. 더 큰 문제는 이 차를 설계할 때 투싼 라인에서 같이 생산하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부품도 다 공유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산타크루즈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투싼도 같이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픽업을 가져가면 투싼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기사 보면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 보면 신형 투싼, 그러니까 코드명 NX4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했어요. 엘라바마에서 직원도 더 많이 고용하고 라인도 더 많이 깔고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죠. 말하자면 이전까지 투싼은 대한민국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수출 효자 상품이었어. 근데 이게 미국 엘라바마 특산품이 된 거죠. 미국에 현대차 많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뭔지 아세요? 1등 미국에서 가장 많이 투싼? 아니에요. 1등은 아반떼입니다. 2등이 투싼이에요.
1등, 2등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투싼을 어쨌든 현지에서 생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측의 생각이고, 우리 입장에선 어쨌든 한국에서 수출하고 싶어하고 이런 첨예한 갈등이 있던 시점이에요. 투싼은 지금 끝물인데도 한 달에 15,000대 이상씩 팔려주는 그런 정말 효자 상품입니다. 내년에 신차가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면 많게는 매달 5만 대까지도 팔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대차 생산 노조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효도차였던 투싼 수출 물량을 그냥 고스란히 뺏긴 셈이 됐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FTA 협상하기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부감이 하나도 없는 픽업 트럭 관세를, 그것도 기간만 조정해서 산타크루즈는 물론이고 현대차의 최다 판매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투싼 물량까지 다 가져간 셈이에요. 우리는 그때 당시 당연히 뭐 미미 그러면서 별거 아니네 그랬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미칠 영향은 없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때 기사가 다 그랬어. 다 무슨 밈이야. 미미는 이제 큰일 났지.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럼프 형 이것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무슨 픽업 트럭하고 투싼하고 플랫폼 공유 막 부품 공유 이런 것까지 본 거야? 야, 그땐 몰랐는데 정말 역시 미국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참고로 그때 FTA 추가 협상하면서 뭘 더 얻었느냐, 우리나라 안전 기준에 안 맞는 차, 그런 차도 미국 기준만 맞추면 연간 2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이걸 연간 5만 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했죠. 사실 우리 테슬라 사이버 트럭 굉장히 좋게 보지만 이거 우리나라 보행자 안전 규정을 도저히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 5만 대? 5만 대면 사실 충분한 숫자 아닌가? 사이버 트럭이나 뭐 GM이나 뭐 등등등, 뭐 충분히 내다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 차 산타크루즈 한국에 파느냐? 한국에 충분히 팔 수 있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데는 관세가 25%인데 미국 픽업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는 관세가 0%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포드 F150, 뭐 랩터 이런 게 한국에 수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미국에서 투싼 트럭을 만들어서 한국에 수입해야죠. 이거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투싼 자체도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는 거예요. 더 싸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생산비가 더 저렴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공장들은 직원들 구성이 숙련 기술자예요. 연차도 높고 공장 설비의 자동화율도 낮죠. 우리나라 공장 직원 연차 보면 평균이 18년 차예요. 월급 이거 얼마 줘야 되겠어요? 미국 공장은 이제 막 신입이고 20살짜리 뽑아서 최신 기계로 막 빵빵 찍어낼 수 있으니까 엄청 빠르고 싸겠죠. 노조가 지금 해외에서 수입하는 차를 결사적으로 막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를 열어주면 그 다음 차를 또 수입해 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 경쟁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산타크루즈 한국에서 팔게 될 것인가? 사실 이거 수입하면 되는데요. 노조 입장에서 이거 양보하는 건 너무나 큰 리스크입니다. 이거 수입하고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또 다른 차 수입하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공장 몇 개 빼야 돼요. 그런 거 용납 당연히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산타크루즈를 사실 수 없습니다. 물론 병행 수입, 직구 이런 건 됩니다. 만약에 그럴 의지 있으시면 뭐 직구해도 되겠네요. 정리해보자면 산타크루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투싼하고 같이 생산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차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타크루즈 스파이샷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